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10% 기준 관세 부과, 나쁜 행위자의 더 높은 세율 부과, 그리고 트럼프 마감일 앞두고 엠러빈과 아마존, 이 틱톡 입찰자로 부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발표된 새로운 관세 정책과 그 여파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식 발표한 이 정책은 전 세계 무역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새로운 무역 정책을 선포하며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발표를 미국 무역 정책의 해방의 날이라 부르며 미국의 무역 주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번 관세 정책은 단순 일률적인 세금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백악관이 무역상 나쁜 행위자로 간주하는 특정 국가에는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는 34%, 일본은 24%, 유럽연합은 20%의 관세가 붙고 베트남은 무려 46%, 대만 32%, 인도 26%로 매우 공격적인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자정부터 즉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와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강경한 무역 조치에 대한 시장 반응은 매우 민감했습니다. 관세 발표가 진행되는 도중 S&P 500 주가지수 선물은 2.2% 하락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무역 제한으로 인해 경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애플, 아마존, 나이키와 같은 인기 종목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나이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나이키 주가는 즉각 6% 급락했습니다. 나이키는 전체 생산량의 95%를 이들 아시아 국가에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원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 우려가 동시에 불거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법률적 근거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무역 적자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비상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55분 공식적으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는 자정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백악관은 이 관세 정책을 일시적인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위 관계자들은 10%의 기준 관세는 어떤 나라도 피해갈 수 없다며 이 정책이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미국의 새 표준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당장은 이번 관세의 직격탄을 피했지만 펜타닐 위기와 관련된 기존 관세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특히 캐나다의 에너지 제품은 앞으로도 10% 관세가 계속 적용되며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따라 자동차와 기타 제품에 적용되던 관세 유예도 4월 1일에 만료됩니다. 백악관은 이 면제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조치에 이어 새로운 세금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팁, 초과근무, 사회보장세에 대한 면제, 그리고 2017년에 통과된 세금, 감면의 연구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 부르며 곧 의회와 협력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닌 정치적, 외교적 전략까지 포함된 대형 구상입니다. 미국이 다시 무역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과 물가, 투자 시장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과 각국 정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미국과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틱톡 매각 문제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여러 기업들이 틱톡 인수를 위한 마지막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기업 인수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정치, 기술 패권이 맞물린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5일까지 틱톡을 매각하거나 미국 내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는 이번 주 수요일 틱톡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대한 브리핑을 직접 받았고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엠러빈이라는 미국의 모바일 기술 회사가 틱톡 인수 전에 뛰어들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엠러빈은 현재 약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으로 강력한 인공지능 기술과 광고 최적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차세대 틱톡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카지노 재벌 스티브 윈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백악관에 인수 제안을 제출했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도 마지막 순간에 입찰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제안은 상무부 장관과 상원의 JD 벤스 의원에게 전달되었고 백악관 역시 이를 주시 중입니다. 아마존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백악관 내부에선
진지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라클을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기반 제안도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오라클은 과거에도 틱톡 미국 사업 인수 시도를 했던 전례가 있으며 이번에도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이 제안에는 실버레이크, 블랙스톤과 같은 대형 투자 회사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이러한 다양한 제안을 받으며 미국 투자자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블랙락, 안드리센 호로이츠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 및 벤처 캐피털 회사들도 틱톡 관련 협의에 참여 중입니다. 이들은 틱톡이라는 인기 앱을 폐쇄하지 않고 미국 내에 통제 가능한 구조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틱톡은 단순한 동영상 앱이 아닙니다. 수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광고 플랫폼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 안보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고 미국 정부는 중국의 정보 수집 가능성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베이징 당국도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긴 했지만 이 문제를 관세와 같은 민감한 사안들과 연계된 협상 카드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발표할 관세 정책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국은 그 내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단순히 기업 대표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국가정보국장, 그리고 하원의 마이크, 월츠 의원까지 주요 안보 인사들이 틱톡 인수 논의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틱톡이 단순한 민간 사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및 대중국 전략의 핵심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결국 틱톡 인수 협상은 4월 5일이라는 마감일을 앞두고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틱톡을 폐쇄하지 않으면서도 미국 기업의 통제 아래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이 해법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글로벌 기술 경쟁 구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틱톡의 운명과 이를 둘러싼 글로벌 정치 경제의 변화,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